베를린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분주한 고속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요하나 베르거, 독일 최고의 교통 전문가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키는 178cm로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컸는데 마치 독일의 공학기술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제 사무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모든 펜은 책상 가장자리와 정확히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질서와 정확함을 좋아해요. 그게 우리 독일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 도로와 고속도로가 세계 최고인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서구 기술을 따라하기 바빴을 텐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저 싸구려 제품이나 만들고 다른 나라 시스템을 복사하는 것밖에 모르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뮬러 국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베르거시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요한 임무는 항상 저에게 오니까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초청해서 그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을 연구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독일보다 나아요? 불가능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대해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밀러 국장님은 책상 위로 폴더를 미끄러뜨리셨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폴더를 열고 안의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등이라는 것에 사진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시간 낭비 같아요. 폴더를 닫으며 말했어요. 우리 독일 시스템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요하나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여행 서류도 색상별로 정리했어요. 파란 폴더는 항공편 정보, 빨간색은 호텔 세부 사항, 녹색은 미팅 일정이었죠. 한국에 가겠어요. 알람 시계를 맞추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의 휴게소를 볼 거예요. 그리고 독일 공학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보고서를 쓸 거예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서 앞으로 있을 무의미한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저를 놀라게 하거나 독일의 우수성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몰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서울이 거대한 살아있는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죠. 위에서도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깔끔한 리본처럼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너무 쉽게 감명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고 있었어요.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해 혼잣말을 했어요. 독일 시스템이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야. 놀랍게도 공항은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명확하게 입국심사, 수함을 찾는 곳, 출구를 가리키고 있었죠. 입국심사 직원은 2분도 안 되어 제 여권을 처리했어요. 짐도 신속하게 도착했고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매끄러움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대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도착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그는 자신을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도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고속도로 휴게소만 평가하러 왔어요.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그것 말고는 관심 없어요. 도훈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휴게소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전체적인 교통 접근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터미널 밖에는 세련된 검은색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프로젝트 팀장인 한지은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만큼이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사했죠. 베르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독일이 우리의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감탄하러 온 게 아니라 평가하러 왔어요. 의심스러운 어조를 숨기지 못하고 정정했어요. 우리 차가 교통 흐름에 합류하자 첫 교차로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행자 횡단 신호에는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정확히 몇 초가 남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저것의 목적이 뭐예요? 타이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의 카운트다운 신호는 첫 해에만 보행자 사고를 39% 줄였어요. 도훈 씨가 설명했어요. 바닥도 보세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바닥에 심어진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 위 신호등과 함께 색이 바뀌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지은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맞춰 설계해요. 그녀의 말에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길 기대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실수나 나쁜 습관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아요. 더 운전하면서 도훈 씨는 더 많은 혁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실제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 타이밍을 조정하는 교통 센서, 그리고 혼잡한 구역에서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응급 차량 시스템들이었죠. 독일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언급하려던 참이었는데 우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크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거의 정상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자 센서가 움직이는 중에도 차량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죠. 우리의 하이패스 시스템이에요. 도훈 씨가 설명했어요. 차들이 전혀 멈출 필요가 없어요. 이것 덕분에 매년 약 1억 6,700만 리터의 연료가 절약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에 당황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연료 절약량을 측정했다고요? 독일 톨 시스템과 비교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시작했는데 그 비교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우리 조국에 유리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내릴 무렵 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이 시간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내일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지은 씨가 말했어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확신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실제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호텔 방에서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가 완벽하게 반듯해질 때까지 조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제 눈에 작은 변화가 보였는데 확신이 있던 자리에 작은 의심의 불꽃이 생겼어요. 집중해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어요. 독일 공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억해. 도훈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최신 고속도로 시설 중 하나인 처인 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결점과 단점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섹션이 나뉘어 있는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서울을 벗어나면서 고속도로가 매끄러운 리본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길가에 쓰레기가 없고 구멍도 없었죠. 차선은 다양한 색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운전자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색깔 선들의 목적이 뭐죠? 도로 표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복잡한 인터체인지에서 사고를 27% 줄여요. 도훈 씨가 설명했어요. 발명가는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노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는 다양한 색상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뇌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간단한 해결책에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에 기술적 정밀함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더 많은 표지판,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규칙을 만들었겠죠.
이 접근 방식은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것과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차가 산을 관통하는 긴 터널에 들어섰어요. 대신 우리 타이어가 도로 표면에 특별한 홈을 지나면서 부드러운 진동과 음악적인 소리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의 속도가 변하면서 소리도 약간 바뀌고 있었죠. 이것은 음향 요철이에요. 도훈 씨가 설명했어요. 다양한 속도에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서 단조로운 터널 환경에서 운전자들이 깨어 있도록 도와줘요. 운전자들이 미세 수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건 터널 사고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터널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서자 자동차 라디오가 자동으로 안전방송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조화로운 안전 접근 방식에 감명받고 있었어요. 마침내 처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이 중립적으로 남아있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본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와도 달랐어요. 건축은 현대적이고 환영하는 느낌이었고 주차 공간 위로 곡선형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죠. 한쪽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늘어서 있었고 대형 디지털 정보 게시판이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휴게소처럼 보이지 않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휴게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지은 씨가 물었어요. 제 머릿속 이미지가 전적으로 유럽에서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망설였어요. 기능적이어야 해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고요. 우리는 휴게소가 그 모든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또한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진정으로 쉬었던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실수를 덜 하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고 있었어요. 중앙 공간에는 작은 실내 분수 주변으로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물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식물과 자연광이 이 공간을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는 멋진 쇼핑몰처럼 느끼게 하고 있었어요. 푸드코트에서는 그냥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주변 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테이블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트럭 운전사들은 그들의 큰 체구에 맞게 디자인된 편안한 의자에서 쉬고 있었죠. 각 휴게소는 지역 제품과 음식을 강조해요. 지은 씨가 설명했어요. 이는 주변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줘요. 작년에만 우리 휴게소들이 지역 경제에 5천억 원 이상의 영향을 미쳤어요. 제 분석적인 마음이 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들은 필수 인프라를 지역 경제 엔진으로 바꿨어요. 이건 공학을 넘어선 탁월한 생각이었죠. 화장실 시설이 가장 놀라웠어요. 외부에는 현재 사용량을 보여주는 디지털 표지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접촉 없는 기술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샤워 시설도 제공해요. 도훈 씨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운전하기에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조용한 방도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상충되는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비판으로 채울 계획이었던 제 노트북은 대신 고려할 가치가 있는 혁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교통 인프라에서 독일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죠. 이 깨달음은 제 직업적 정체성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 공학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을까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깨어나 있었어요. 한국 방문 3일째, 독일의 우수성에 대한 제 확신은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오늘은 한국 교통 관계자들과의 공식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정부 건물은 아래 서울의 세심하게 설계된 도로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이 있었어요. 벽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은 전국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색깔 유도선을 도입할 때 규정과 규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독일의 엄격한 교통 코드를 통해 이런 혁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하며 물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가 처음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그의 아이디어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흰색 선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는 인간의 뇌가 모양보다 색상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발표 중에 지은 씨는 휴게소가 어떻게 지역 기업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시설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전시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면서 여행자들의 필요도 충족시키죠.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결합하는 이 접근 방식은 독일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에는 뛰어나지만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인간적 요소들을 종종 무시하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요소들을 별개로 고려할 거예요. 우리 인프라 계획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우리는 20년 전에 지어진 개조된 휴게소를 견학했어요. 오래된 시설을 헐고 새로 짓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변모시켰어요. 예전에 디젤 발전기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고, 자판기가 있던 공간에서는 지역 노인들이 전통 공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애주기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분비는 시설을 걸으며 도훈 씨가 설명했어요. 헐고 다시 짓는 대신 우리는 변화하는 필요에 맞게 기존 인프라를 재구상해요. 공간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식을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시에 커뮤니티 센터, 경제적 허브, 그리고 휴게소였죠.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제가 수집해온 기술 사양과 측정값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지 효율적인 휴게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사회 전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구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훈 씨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지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있는 음식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앞에서 우리 대화는 전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왜 교통공학을 직업으로 선택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질서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믿어요. 곰곰이 생각한 후 인정했어요. 어릴 때 독일 고속도로는 제게 완벽한 질서를 상징했어요. 도훈 씨가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서울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단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죠. 그의 일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은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국 혁신의 기저에 깔린 공감이었죠. 노인 보행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카운트다운 신호, 직관적인 색깔 코드라인, 이것들은 단지 영리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실제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죠. 아마도 최고의 시스템은 우리 두 접근법을 모두 결합할 거예요. 제안했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적응성이요. 몇 시간 동안 제 노트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한국은 독일 방식과 모순되기보다는 보완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서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몸은 같은 공간에 맞지만 제 마음은 더 커졌어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상사들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고속도로 인프라에 대한 제 연구는 단순히 우리가 복사할 만한 영리한 아이디어들 뿐만 아니라 독일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완전히 다른 교통계획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2주 전에는 결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와 교통 관련 모든 것에서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죠.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서울의 복잡한 도로망과
고속도로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훈 씨와 지은 씨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단지 기술적인 우수함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일에 접근했죠. 좋은 인프라의 진정한 척도는 단지 효율성이 아니라 혼잣말을 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있어요. 귀국 후 3일째 교통혁신부서에 제 발견을 발표했어요. 밀러 국장님이 회의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제가 모두에게 보고서 사본을 나눠주는 동안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증거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가져왔어요. 회의실 앞에 자신 있게 서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 현재 표준보다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며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팀에게 제 발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록한 혁신들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색깔, 유도선부터 지역 소규모 비즈니스를 번창하게 돕는 휴게소까지 말이죠. 그들의 연간 휴게소 평가 시스템은 친선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만들어요. 시행 전후의 사고율을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동료들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심지어 관심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한 동료가 반대했어요. 변화는 우리 부서가 만들어내야 할 바로 그것이에요. 엘새로운 자신감으로 대답했어요. 다른 이들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면서 교통혁신의 리더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목적에 모순되는 거예요. 회의는 제 권고사항을 자세히 검토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어요.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한때 불가침해 보이던 확신의 벽에 금이 간 거예요. 귀국 6개월 후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독일 문화와 전통에 맞게 조정된 한국 모델의 요소를 통합한 휴게소 재설계였죠. 저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밀러 국장님이 현장에서 저와 함께 했어요. 인정해야겠어요, 요하나. 그가 드물게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으로 떠났을 때 저는 매우 다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이런 외국 접근법들을 무시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죠. 그게 저도 예상했던 거예요. 처인 휴게소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자들을 지켜보며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걸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밀러 국장님이 관찰했어요. 특히 당신처럼 항상 확신에 찬 사람에게는요. 한국 여행 1년 후 독일 최초의 통합 커뮤니티 휴게소 개장식에 서 있었어요. 지역 관계자들은 독일 공학의 정밀함과 지역사회 통합의 혁신적 접근법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칭찬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제 전화기가 도훈 씨의 이메일로 울렸어요. 그는 서울에 새로 생긴 독일식 교통관리센터를 최근에 방문한 사진을 첨부했어요. 배움은 양방향으로 계속됩니다. 그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 다시 방문하실 건가요? 항상 발견할 것이 더 있습니다. 빠르게 답장을 썼어요. 영광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정이 아닌 질문을 가지고 도착할게요. 변화가 완료되었어요. 저는 회의론자로 한국에 갔어요. 제 우월한 지식을 확신하고서요. 저는 학생으로 돌아왔어요. 배우리라 예상치 못했던 교훈들로 풍요로워져서요. 이지혜는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단지 제 작업뿐만 아니라 제가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들도 변화시키면서요. 원치 않는 임무로 시작된 여정이 제 가장 중요한 전문적 기여의 초석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에요. 단지 특정 혁신만이 아니라 우수함은 국경이 없으며 진정한 발전은 경쟁보다는 협력에서 온다는 이해였어요.